그 첫 번째 발언자가 숨좀 느끼고 좋아서 누나가 제일 먼저 웃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월요일입니다. 예, 잠시 후 6시부터 53차 평화촛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촛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평화촛불을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와 민족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땅의 평화와 민주를 위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주권당에서 평화촛불을 함께 밝히기로 한 것에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촛불은 당당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싸울 모든 주권자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더 많은 정당, 단체, 국민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윤석열 탄핵으로 평화를 지켜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6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53차 평화촛불을 시작할까 합니다. 살얼음판과 같은 전쟁 위기 속에 매일매일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북한을 적대시하며 연일 전쟁 기운을 고취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은 날개를 달고 군국주의 부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독도를 집어삼키려는 야욕 또한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매국노 전쟁광 윤석열 때문에 영토도 뺏기고 전쟁의 참화에 휩싸일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평화를 지키고 나라를 지킵시다.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평화촛불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쟁 위기를 높이는 대북 적대 정책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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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재침 야욕, 군국주의 부활 노리는 일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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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부르는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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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적대 정책으로 전쟁도 불사하는 매국노 전쟁광 윤석열을 탄핵하자!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지난 22일은 독도를 어떻게든 먹으려는 일본이 정한 소위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침략 전쟁으로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전범 국가인 일본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 우기며 재침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일 매국노 윤석열이 들어서니 더욱 기고만장해진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윤석열을 앞세워 한미일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군사 대국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과 윤석열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민족위원회 박정민 회원이 발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도봉에서 온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 기분 좋은 소식이 너무 없기도 하지만 최근 22일의 소식은 우리 온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또다시 10년째 늘어놓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지 100년 되는 것을 기념하여 정한 날입니다.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는 것은 엄연히 독도의 주인인 우리나라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적인 근거도 불충분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는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기 전의 일입니다. 즉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첫 수순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편입시켰고, 이는 대한제국의 식민지배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였을 때 독도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내놓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 지배를 지속하려는 일본 자신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나라의 땅인 독도를 틈만 나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겨대야 우리나라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대며 반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논쟁을 불러일으켜야 국제사회의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들의 국제적 지위와 힘을 이용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기속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일제 전범기업의 불법적 강제동원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비롯해 거의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걸 얻어냈으니, 일본인이라고 해도 속을 법한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마지막 남은 독도를 챙길 계기를 마련하려고 공식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일본의 이 같은 망동에 윤석열 정부는 미온적이고 형식적으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선에서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듯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면서 재침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과 윤석열 정부는 되려 한미일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 예상의 오길길 단 자위대를 버젓이 불러들여 침략 전쟁 연습 노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는 내공노 윤석열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늘 그랬듯이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친일 친미 매국노 윤석열을 탄핵하고 우리의 땅 독도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재침야욕 버리지 않는 일본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친일 매국 윤석열을 탄핵하고 소중한 우리 땅을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군사 대국화에 길을 열어주고 있는 윤석열 때문에 한반도는 더욱더 전쟁 위기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불러온 윤석열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한반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려는 미국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미국과 이를 충실히 받들며 미국의 충견 노릇을 하는 윤석열은 2023년에 이어 24년에도 한미훈련을 더 많이 더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된 3월에는 그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대학생들이 평화를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으로 전쟁 위기를 높이는 미국과 윤석열에 맞서 힘차게 싸우고 있는 대학생이 발언하겠습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민서원 학생 모시고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숨막히는 전쟁 위기를 끝내러 나온 대학생입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 일본, 윤석열이 이 한반도 땅에 전쟁 위기를 만들어 무기도 팔아먹고 땅도 팔아먹고 총선전에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 알량한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느끼고 계시죠? 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매년 강화되고 확대되는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전쟁 위기는 위기가 아닌 진짜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올 초까지 한미연합 전투사격훈련이 1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에 이어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는 10여일의 기간 동안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에 이어서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해병대 연합훈련이 끝나고 2일 뒤인 23일에 또다시 한미공군이 함께 다수의 전투기들을 가지고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는 2024년 용의 해가 밝자마자, 아니 그 전부터 쉴 새 없는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훈련하다 단 0.001mm라도 북한의 영공, 영해, 영토에 침범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기본 북한의 공격 징후를 판단하고 선제 공격하여 지휘부를 제거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공격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다가 맞닿아 있는 국경선을 조금이라도 넘는다면 북한은 바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국민들이 다 죽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훈련을 계속한다는 것부터 일단 이상하고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곧 다가오는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일간 또다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 때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해서 북한 지도부 참수훈련을 포함한 핵 대비훈련,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까지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기쁜 3월을 전쟁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학교는 어떻게 다녀야 하며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참 막막한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무능한 대통령, 전쟁을 원하는 대통령이 내 안전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해결해주지 않는 것 같으니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살아갈 저희 대학생들이 나서보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3월에 열리는 자유의 방패 훈련을 막기 위해서 3주간 저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쟁반대 대학생 집중실천을 진행합니다. 2월 23일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한미연합훈련 반대 실천과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집무실 앞 기자회견 등 대학생들과 시민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들을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대로 정말 전쟁으로 미래를 빼앗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학생들이 더욱 나서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함께 윤석열 탄핵까지 이뤄내고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게, 두 발 편히 뻗고 잘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뜨겁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주시는 많은 분들, 저희의 행동에 많은 참여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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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부르는 대북적대 군사훈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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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앞장에서 싸우겠다는 우리 대학생의 힘찬 발언 들어봤습니다. 집중행동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대학생들이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부터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대학생들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시작! 대학생 멋지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한반도에서 계속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65일 중에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 또는 한국군 독자훈련이 1년 중에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밝자마자 1월 1일부터 윤석열 정부는 대북 군사행동을 강행을 하고 연일 계속해서 군사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50년 한국전쟁과 같은 그러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그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바로 핵전쟁이 될 것이고 우리 국민 누구도, 우리 민족 누구도 그 참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무엇보다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일을 기필코
막아야 되겠습니다. 발언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G20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 브라질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취임 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을 앞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역시나 이번 회담에서도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통한 대북 적대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원식, 김영호, 반북 대결 정책에 쌍두마차로 부족했는지 조태열까지 나서서 윤석열의 대북 적대 대결 정책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서 부산에 계신 민족위원회 회원이 발언문을 작성해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주권당 오관영 상임위원이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독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이상하게 반대로 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글로벌 호구로 전락해버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게는 모든 것이 공짜인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대통령실이 미국 정보기관에 도청당하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실이 도청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지만 대통령은 미국에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대응은커녕 국가안보실 차장인 김태호라는 자는 이를 두고 미국이 악의를 두고 도청을 했다는 정황이 없다 라는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전 세계의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호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미국과 일본은 윤석열에게 쉬지 않고 우리나라에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브라질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국 장관은 회담을 통해 북한에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삼국 간 안보 협력이 대폭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삼국이 국제사회와 공조에 계속해서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말이 협력이지 사실상 한미일 세 국가 간의 서열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 회담을 비롯해 한미일 3국이 소위 협력 강화로 나아가는 행보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앞세워 자국의 동아시아 패권의 가장 눈에 가신 북한에 대응해 오려는 속셈에서 비롯한다는 것은 이미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소진될 대로 소진되어 버린 미국의 국력으로 북중러의 협력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행동대장으로 한국을 돌격대로 앞세워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의도를 윤석열은 가장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은 모두 내팽겨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돌격대 노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윤석열이 선을 넘고 전쟁을 도발해 실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윤석열이 총선을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 어떤 군사적 모험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인간 하나 때문에 외세를 위한 총알바지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해 희생되어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저 바보 같은 대통령과 김당만이 찬성할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저 윤석열을 당장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윤석열을 탄핵하고 이 전쟁을 막아냅시다. 그리고 이 땅을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냅시다. 우리 부산에서도 지치지 않고 윤석열 탄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구원하겠습니다.
전쟁왕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고맙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멀리 부산에서 발언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전국 어디에서나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마음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시키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선이 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뭐 각 정당들에서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의 주요한 정책들을 내걸고 지금 총선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 관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구에 출마를 해서 용산구에 출마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국민주권당, 오늘 이제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와 함께 처음으로 평화촛불을 개최했는데 국민주권당에서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우리 전직 민족위원회 선전위원장 구산환님과 함께 현직입니다. 현직인가요? 네. 저는 후보로 출마해서 전직이 된 줄 알았는데 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가까운 사이인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어색한 이런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안 나오나요? 네, 마이크를 키셔야죠. 네. 정신이 혼미하네요. 네. 마이크가 손이 내려놓으셨나 봐요. 이걸로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주권당 당원 구산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여기 광화문에서 평화촛불을 밝히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매국노 빨리 끌어내야 된다. 전쟁광 때문에 전쟁이 날까봐 두렵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시고 길을 지나가시는 이 퇴근길에 있는 시민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용산 곳곳에 또 여기 시내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평화를 염원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는지 또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을 막고 평화의 촛불을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또 평화촛불 제목이 그냥 전쟁광이 아니라 매국노 전쟁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 전쟁을 획책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이지만 또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도 앞바다까지 일본의 자위대를 끌고 들어와서 이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매국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궤에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리 예정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약속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2일 국회 발음이 안 되죠? 예,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통일부 장관 김영호와 국방부 장관 신원식이 출석을 했는데요.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질문 문답이 있었죠. 이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와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보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확고한 군사적 억제 체제를 구축할 때 유지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대학생 발언으로도 드러났고 많은 분들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억제라는 이름하에 실시되는 여러 군사 훈련들이 실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이고 있고 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적대시하면서 군사적으로 자극하고 도발하는 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 집권하고 나서 억제가 되고 있나요? 오히려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남북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 못할 정도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핵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그게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미국의 숱한 전문가들이 또 국내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이 억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이 억제 체제를 구축하냐는 것이지요. 결국은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서 전시작전권도 없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서도 언급했는데 지금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의 바다에, 우리의 하늘에, 급기야는 우리의 땅에 들어올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전쟁 억제인가요? 자위대, 지금 일본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얼마 전 2월 22일에도 일본의 외무상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자위대가 독도 앞에서 우리와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보 위기이고 영토 침략의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억제체제 구축을 미국과 일본을 앞세워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국적인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얘기가 있긴 한데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우선 다시. 네. 다음으로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야기인데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정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미국이 지금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현 대통령인 바이든 민주당 공화당 후보로 아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이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들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집권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세계의 많은 세계인들이 우려와 걱정의 시선으로 미국 대선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 이야기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미국 지금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외교부와 함께 관리를 잘 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위협한다. 북한의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 북한이 이제 위협을 하고 있다. 이런데 휘둘려서 미국이 한국 동맹국가의 약속 그리고 한국을 지키겠다는 해구산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해야 될 거다. 미국을 까는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이색적인 발언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원식 붕짜가 굉장히 극도로 불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자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본토를 위협당할 수 있고 그것이 실제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정책적 전환을 해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처지와 상황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의 자백은 북한과 미국이 손잡는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만 외교적으로 고립당하고 결국은 팽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교적 정책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미국에게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설사 북한과 외적으로라도 관계 개선에 동모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상전을 모시지 않고 전쟁으로 돌격하겠다 반복 대결로 계속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이 신원식 국방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얼마나 전쟁에 미쳐있는 세력인지를 드러내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고요. 좀 추가로 이 김영호가 최근에 자유의 북진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흡수하는 그런 식의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꿈꾸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왜냐면 흡수통일이나 체제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있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금 김용모 통일부 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고 이 자유의 북진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건국전쟁 이야기 김용호가 했습니다. 건국전쟁을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해서 나라가 세워진 하나의 혁명이었다. 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이고 자유통일이 될 때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승만이 부르짖던 그 북진통일을 윤석열, 김영호, 신원식 이런 호전 세력들이 우리 국민을 핵전쟁의 참화로 내몰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발언들이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영호의 행보를 추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호, 신원식 여기에 오늘 발언에서 다룬 것과 같이 외교부 장관 조태열까지 외교 안보 분야의 책임자들 그리고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만 있는 통일부 장관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이 고위 관료들이 다 반북 대결 행보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반북 대결 행보, 전쟁 행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불안에 떨고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반북 대결 행보를 규탄하는 발언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말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윤석열 탄핵만이 안 보이고 윤석열 탄핵만이 평화라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절절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만든 수많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과 경제의 위기, 많은 위기가 있지만 전쟁 위기는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하고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이 평화로운 한반도, 당당한 한반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탄핵 바람이 전국 곳곳에서 몰아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탄핵 열풍을 만들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빠른 속도로 윤석열을 탄핵해 우리 국민의 삶과 나라의 살 길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탄핵이 평화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산에서부터 탄핵 바람을 일으켜 전국적인 탄핵 열풍으로 윤석열을 22대 국회를 윤석열 탄핵 국회로 그리고 윤석열을 기어이 탄핵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긴 말이 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 탄핵은 대통령을 지지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미래, 우리 국민의 살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더욱더 높이 들고 더욱더 많이 들어서 22대 국회를 탄핵 국회로 건설해서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53차 평화촛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대북 적대 정책이 전쟁을 부른다. 대북 적대 정책 전면 철회하라. 한반도 전쟁 위기 높이는 한미연합 훈련 당장 중단하라. 중단하라. 평화를 바라는 촛불 국민이 힘을 모아 전쟁 위기 막아내자. 이대로 가다간 전쟁 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이 평화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네, 이것으로 53차 평화촛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